네, 3월, 6월 학력 모의고사입니다.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핵심적으로 조금씩 되게 날카롭게 찌르는 문제들이 몇 문제 있었어요. 그 위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일단 1번 이런 거는 금방금방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속력 당연히 변하고요. 네, 속력 당연히 변하고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알잖아요. 속력 점점 줄어드는 거. 물투 들으신 분들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알짜인가 농구구 운동 방향, 운동 올라가고 들어가다 떨어질 건데 힘의 방향을 알다시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운동하고 이제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 자체가 운동이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운동 방향 당연히 바뀌고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속력 변하고요. 이렇게 속력 변하고 운동 방향 같고 해가지고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2번 넘어가서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기장을 활용하는 거 뭐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건 저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겁니다. 전자석 기중기, 네, 전자석이죠. 네, 말 그대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활용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발광다이오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발광다이오드 LED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LED는 저거죠. 빛 뭐더라? 네, 원작 전도띠에서 네, 전도띠에서 원작가띠로 떨어질 때 이때 빛이 방출하는 거 요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석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디귿 자기 공명 영상 장치 해가지고 네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자기를 쓰기는 써요. 근데 이 안에는 엄청난 양의 네, 코일이 감겨 있고 여기서 자기적 공명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다더라 해서 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림 세 번째 볼게요. ABC는 파동의 성질을 활용한 거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파동이 간섭해서 세기가 감소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악기의 울림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리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소리가 크다. 그래서 소리가 큰 건 이거는 예, 간섭해서 세기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게 되겠죠. 얘는 정확히 말하면 보강 간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돋보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돋보기는 저거죠. 얘는 글씨가 커지는 거예요. 글씨 커지는 거는 굴절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음 제거 이어폰, 소음을 제거하기 때문에 세기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일단 답 하나만 따지면은 기억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쇄 간섭이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볼게요. 네 번째 얘는 어설프게 외우면은 틀리기 쉬워요. 사실은 굉장히 틀리기 쉬운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암 치료기, 암을 파괴해야 됩니다. 파괴해야 된다. 자, 사실 외우면 되거든요. 사실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 별것 없긴 한데 그래도 파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세야 돼요. 그 말인즉슨 자, 에너지랑 전자기파 에너지랑 뭐랑 비례하냐면은 진동수가 커지겠죠. 진동수에서 제일 큰 거는 바로 암치료기가 되겠더라. 그래서 요게 파장이 짧다라는 말은 진동수가 작다는 말과 똑같죠. 왜냐? 서로가 반비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암치료기가 당연히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C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외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외운 수밖에 없어요. 전자레인지 라디오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해서 여기서는 그렇죠. 파장이 그 다음 긴 게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라디오, 전파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외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네. 5번 갈게요. 전자기호도 실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자기호도 실험이고요. 그림과 같이 코일의 검유계, 얘는 전류를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기계예요. 일반적으로는 G라는 회로기호를 씁니다.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속력으로 가까이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식의 밑으로 가져갈 거예요. P를 지날 때 관찰했더니 뭐라고 어떻게 됐냐? 여기가 이렇게 움직였네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자 어떻게 S극을 밑으로 당긴대요. 자 S극을 밑으로 했는데 더 빨리 움직였답니다. 더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바늘은 덜 돌아간다, 더 돌아간다? 더 돌아가게 되죠. 더 돌아가고 그 다음에
N극이 다가가고 S극이 다가가는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바늘이 더 돌아가는데 반대로 더 돌아간 거 정답은 5번.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1, 2, 3, 4, 5번 중에서 조금 위화감이 드는 문제 중 하나가 2번입니다. 왜냐? 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을 묻는 건 이게 3점짜리예요, 이게. 이런 거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탐구에서 20점은 무조건 넘자 이거예요. 20점. 20점 왜 그러냐면은 2 곱하기 10 10문제예요. 3 곱하기 10문제 1에서 50점인데 2점짜리만 다 맞아도 20점. 즉 최소 5등급 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요런 거는 놓치면 아깝잖아. 3점 자, 4, 3, 2, 1등급은 자연스럽게 3점 싸움이에요. 3점짜리 싸움인데 이런 거 놓쳐주면 아쉽지. 등급 하나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얘도 사실은 5번도 3점짜리 치고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어려운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딱히 또 볼 거 없죠. 6번 넘어갈게요. 핵융합 발전입니다. 핵융합. 이거 통합과학 때 분명히 뒤쪽에 나온 내용이에요. 핵융합입니다. 융합. 자, 융합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이거 원자핵들의 핵융합이랍니다. 융합이라는 거는 자, 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합친다. 자, 합치기 위해서는 작은 애들이 합쳐서 크게 된 게 좋을까요? 큰 애들이 합쳐서 작게 된 게 좋을까요? 자, 1번과 2번 중에서 뭐가 예, 어떤 가능성이 더 클까요? 당연히 1번 가능성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A가 B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작은 원자핵과 큰 원자핵으로 바꾸자고 이렇게 생성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원자핵 한 개의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작다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 기억 과정에서 질량 결손 패시브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냥 볼 것도 없이 맞다 표시하시고 디귿 갈게요. 질량수가 큰 원자핵이 반응해서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이 생성되는 게 핵분열이다. 볼 것도 없죠. 핵융합 반대되는 거잖아요. 해가지고 맞는 말이에요. 예, 수능 문제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쉽게 후딱후딱 넘어갈 수 있습니다. 7번입니다. 네, 그림과는 물에서 공기로 진행되는 빛의 진행 방향을 나는 밤에 발생한 소리 진행 방향 나타낸 거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쉬운 축이었어요. 왜 쉬웠냐라고 하면은 디귿 때문에 쉽다 그랬거든요. 디귿 때문에. 자, 디귿을 자 보세요. 소리의 속력은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크다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자, 어느 게 더 커요? 따뜻할 때가 빠릅니까? 차가운 때가 빠릅니까? 네, 이게 사실 대답은 굉장히 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귿은 제끼면 돼요. 이렇게. 따뜻한 데 당연히 크거든요. 근데 만약에 디귿을 진짜 3점짜리답게 내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요거를 소리의 속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를 굴절 방향으로 물어봤어야 돼요. 즉, 밤의 소리는 하늘로 꺾이느냐, 바닥으로 꺾이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문제가 3점짜리 치고는 쉽다로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였습니다. 자, 그다음 2번 한번 가볼게요. 니은 빛의 진동수라 그랬는데, 자, 파동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진동수, 그리고 주기란 녀석은 저거예요. 항상 뭐더라, 그렇더라,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투의 도플러 효과라는 개념이 나오긴 하지만 도플러 효과를 다루기 이전에는 반드시 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동수는 물, 공기 크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동수는 무조건 불변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만 되겠습니다. 자, 빛의 파장은 물에서가 공기에서보다 짧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굴절의 관계를 갖고 따지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각도가 공기 쪽 각도가 더 크기 때문에 네, 공기 각도가 세타 I, 세타 R이라 했을 때 세타 R이 더 크기 때문에 각도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굴절률은 더 작고요. 파장은 더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쪽이 좀 더 길어요. 이거는 나중 2학년 들으신 분들은 지금 스넬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3강의 3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8번 갈게요. 자, 역학 문제입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ABC가 수평 방향으로 24N 힘을 받아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요. 똑같은 힘을 반대에서 주고 있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은 이렇게 주어졌네요. 가와 나에서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1, 2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A가 B에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렇게. 자,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F1, 2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4kg, 6kg, 2kg 해서 나와 있는데 이놈들 질량의 합은 4, 6, 2 더하게 되면 토탈 12kg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가속도는 24를 12로 나누면 2m/s 제곱이 될 거고요. 당연히 이 녀석의 알짜임은 이렇게 8N, 12N, 2, 4는 8이죠. 이렇게 4N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상황 똑같죠? 여기도 8, 12, 4N으로 똑같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 보자라는 거예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은 개념이 뭘까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랑 같은 개념은 그렇죠. B가 A 반대 방향 작용하는 거랑 동일하더라. 쉽게 말하면 작용과 반작용 개념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은 B가 A에서 주는 것을 구하면은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겠네라는 거네요. 근데 지금 나를 보니까 화질이 왜 이러냐 근데 인쇄 상태 별로 안 좋네요. 네. 나를 보니까 얘가 8N이에요. A가. 근데 얘가 힘을 받을 때라고는 딱 보니까 B가 A밖에 없네. 그래서 나의 말하는 F2는 자연스럽게 8N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 이렇게. 이 동네 볼게요. 이 동네. 자, 여기도 결과적으로 8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4에서 8 되기 위해서는 왼쪽에서 16N을 밀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8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16대 8 답은 여기 있는 5번 되겠죠. 2대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 누가 누구에게 힘을 준다, 민다 이런 개념 문제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어요. 굉장히 풀기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핵심을 찔러보는 문제라서 꽤 준수한 문제였습니다. 3점짜리였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3점짜리예요. 매기는 것도 없이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역학 수례를 이용한 실험인데요. 지금 1kg짜리 A와 1kg짜리 A와 그 다음에 2kg짜리 B가 이렇게 있거든요. 얘를 접촉시킨 상태에서 여기서 얘를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딱 끊어져 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 아니에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입니다.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그러면은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라는 이야기는 여기가 이 녀석, 기울기가 일정하다. 얘네들은 각각 무슨 운동 하더라? 네, 키보드 치기 바쁘죠? 네,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하게 되겠고요. 자, 기울기를 봤더니 딱 빠져나오네요. 기울기가 2대 1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구하게 되면은 속도가 여기는 얼마냐? 여기는 0.05m/s. 여기 같은 경우는 0.1m/s라고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초일 때 A의 속력 볼 것도 없어. 그냥 보면 나오잖아요. 이거 갖고 틀린 인간들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억 적어도 맞는 말이네 이거는. 2초일 때 0.2m/s 맞는 말이에요. 잠깐만 2초일 때인가요? 네. 지금 맞죠? 네, 잠깐만요. 2초일 때 A의 속력은 0.1이네요. 네, 미안합니다. 네, 0.1이 되겠어요. 나도 순간 숫자 보고 착각했어요. 네, 0.1m/s입니다. 3초일 때 B의 운동량 크기예요. 자, 운동량 저거죠. 속도 곱하기 뭐지? 속도 곱하기 대답해라잉. 네, 안 할 줄 알았어요. 속도 곱하기 질량이죠. 그래서 2kg 여기에다가 2kg 곱하면 되죠. 그래서 0.4가 아니라 0.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라 그랬는데, 자, 일단은 답은 당연히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얘가 멈춰 있잖아요. A와 B가. 멈춰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운동량은 애초부터 제로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 크기가 같아야지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합이.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괜히 어렵게 계산할 필요가 없는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10번 갈게요. 그림은 동일한 전지, 동일한 전구 PQ, 전기 소자 X, Y를 이용해서 구성한 회로 나타냈고요. 표는 스위치를 연결한 위치에 따라서 PQ가 켜지는지 나타낸 거랍니다. X, Y는 저항, 다이오드 나타냈다 그랬는데, 자, 다이오드 특징, 다이오드 특징. 자, 다이오드 특징은 무슨 방향 전류만 흘려준다? 무슨 방향만 흘려준다? 무슨 방향만 흘려줘요? 여기는 다이오드는 순방향만 흘려주더라라는 겁니다. 순방향만 흘려줍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Q가 여기는 O, 여기는 X, B 연결하면 안 흐르네. 그럼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A가 순방향이 되겠네요. B가 역방향이 되겠네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가 다이오드가 되겠고 여기는 저항이 되겠습니다. X는 저항 맞는 말이고요. A를 연결하면 다이오드 순방향 걸리기 때문에 흘려줄 거고요. Y는 정류작용하는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답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없다는 이야기예요. 넘어갈게요. 11번 가겠습니다. 자, 11번 보어의 수소 혼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 일부와 뭐라고 돼 있지? 준위 일부와 전자의 전이 ABCD 나타냈고요. 나는 가의 ABC의 빛의 흡수 스펙트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파장이 증가한다는 말 자체가 뭐랑 같냐면은 진동수가 어떻게 될까요? 파장이 증가한다. 진동수는 어떻게 돼요? 대답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네, 감소한다가 되겠죠. 즉 진동수 감소한다라는 말 자체는 에너지 증가 감소. 에너지도 복붙하면 되겠죠. 그대로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에너지가 가장 작은 곳, 지금 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곳, 그 다음 작은 곳, 제일 큰 곳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C가 나타낸 스펙트럼이다. 맞는 말 되겠죠. 이렇게 가장 크기 때문에. 자, 근데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 그랬는데 빛의 진동수 B가 당연히 에너지 갭이 크니까 더 크겠죠. 네, B가 더 크다,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네 번째 갈게요. D에서 방출되는 광장기가 있는데 에너지 E2-E1인데 E2-E1이 요거죠. 자, 요 길이가 되겠죠. 자, 빨간색이 길어요, D가 길어요? 빨간색이 길어, D가 길어? 네, D가 더 길죠. 그래서 작다가 아니라 당연히 크다라는 말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자석에 붙여놓았다 알루미늄 클립들 서로 달라붙지 않는 모습을 나는 자석에 붙여놓았던 철 클립들이 서로 달라붙는 모습이래요. 이게 뭐냐 봤더니 그렇죠. 얘는 알루미늄 클립은 상자성 나타내는 거고요. 얘는 강자성이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자성과 상자성의 개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알루미늄 클립은 강자성이라면 이게 계속 붙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 해가지고 강자성일 리가 없습니다. 나가리 치고요. 두 번째, 철클립은 붙었기 때문에 강자성 되겠죠. 나가리.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는. 네. 그 다음에 자기화되어 있으니까 얘가 자성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 별거 없어요. 이렇게 쭉쭉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거 하나 없이 쭉 가서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그림 가는 질량이 2kg인 2kg의 수레가 물체를 향해서 운동하고 있는데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직선 운동하는 수레 속력을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3점짜리인데 기억해야 될 거. 네, 이게 3점짜리 이유는 모르겠지만 별거 없어요. 힘의 크기를 물었거든요. 힘의 크기. 자, 힘의 크기를 물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속력, 시간 나와 있어. 기울기 그리면은 가속도 이래 되면은 근데 이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아. 질량 2kg이래. 어떻게 구하지 싶거든요. 근데 힘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F는 ma라는 이런 힘과 가속도 법칙으로 구할 수 있고요. 뭐로도 할 수 있냐면은 이거죠.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힘의 시간을 곱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이게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것과 똑같다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시간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힘과 시간의 관계를 이렇게 갖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기억하세요. 이게 3점짜리라고 내는 이유를 가만 생각하니까 내 생각엔 이거예요. 요걸로 접근하게 되면 A는 속도 시간 그래프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0 얇구죠. 못 풀어. 이래 돼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걸 갖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걸린 시간 0.2초, 0.2초죠? 1초부터 3초까지니까 0.2초. 그 다음에 질량이 2kg, 그리고 속력의 변화가 4에서 2로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F 곱하기 0.2 하면은, 자, 그래서 2는 4 넘어가면은, 20N에서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쉬워요. 쉽게 풀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하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맨날 쉽다 그러죠? 14번 갈게요. 이거 신유형입니다. 완전 새로운 유형이에요. 저도 이런 문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수특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수특이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수특 연계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연력하게 나온다면 이런 스타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게 학계의 정설처럼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기체가 A, B, C, D, A를 따라 순환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 흡수 또는 방출되는 열량 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함영준 선생님. 네, 선생님. 휴대폰을 전화 안 받아서 이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네, 제가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선생님 보고 적당히 내려오셔서 업무 보셔요. 지금 학생들이 있더라고. 212호 2학년 학생들이 듣고 있어갖고 이거 마저 하고 듣고 있어요? 네, 212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셔요. 네, 나는 제가 알겠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만 흔들고 갈게요. 자, 지금 보시면 흡수 또는 방출되는 열량이라 해가지고 여기가 150, 여기가 120입니다. 근데 뭐가 흡수인지 뭐가 방출인지 몰라요.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알 수 있는 거. 자, 흡수가 방출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니들이 아는 열기관. 흡수가 방출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대답해 주세요. 이거 당연히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150줄이 흡수가 되겠고 120줄 방출이 되겠죠. 그럼 흡수 방출이 차이가 뭐가 될까요? 흡수와 방출의 차이가 뭘까요? 효율이 아니지. 효율이 아니라 뭐예요? 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한 일 30줄 나오잖아요. 이렇게. 니들 문제를 안 봐서 지금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문제를 보면은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 거예요. 30줄 당연히 한 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이 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BC 볼게요. BC. 이렇게 이 BC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BC 과정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BC 과정. 자, 지금 BC가 옆 표 보시면 흡수나 방출하는 열이 얼마예요? 표 보면은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로. 제로라는 이야기는 무슨 과정? 흡수 또는 방출한 열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과정이에요, 이게? 단열 과정입니다. 좋아요. 고마워요. 단열 과정인데 지금 이 꼬라지를 보니까 부피가 늘어나고 있대요. 이게.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한 일은 적어도 0이 될 수 있다 없다. 0이 될 수 없다가 됐죠. 왜냐? 부피가 변했거든. 부피가 변했는 그 순간 한 일 또는 받은 일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효율은 인풋분의 했는 일이 되겠죠. 150분의 30 하면은 100분의 20에서 0.2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보면 되겠죠. 15번. 15번이 2점짜리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오답률 2등입니다. 오답률 2등이에요. 물질파 파장을 속력에다 나타냈다 이렇게 되는데 보시는 2학년 분들은 안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지금 원래 이 강좌가 3학년 목적으로 개설된 거니까 그냥 3학년 스타일 들어갈 거예요. 자, 파장과 속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물질파 파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식이 뭐냐면은 요거 꼭 기억해 주시오. 물질파 파장 람다는 운동량 mv분의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플랑크 상수 h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 갖고 모든 거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AB의 운동량 크기가 같을 때 파장, 운동량 크기 같은데 파장이 달라질 수가 없겠죠, 당연히. 왜냐, H는 플랑크 상수기 때문에 상수분의 상수, 당연히 상수가 되겠습니다. 파장 동일합니다. 기억 있는 거 날립시다. 그럼 자연스럽게 니은 볼게요.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 속력 물었거든요. 이거 니은 당연히 맞는 말인 게 봐봐요. 남은 게 니은이잖아 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래프 그려봐요. 이렇게. 자, 파장이 똑같다는 했잖아요. 지금. 파장이 똑같아 속력. 당연히 B가 C보다는 느리잖아. 이렇게. A가 제일 느리고. 맞잖아요. 볼 거 없어요. 이거는. 딱 그리고 보니까 A, B, C. A가 제일 작고 B, 그 다음 C 이렇게 되네. 속력은 A가 C보다 당연히 작잖아요.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기껏 갈게요. 질량은 B가 C보다 작다라 그랬거든요. 자, B가 C보다 작다 그랬는데 파장 보세요. 파장. 파장을 보니까 지금 B, C 비교했더니 B가 C보다 동일한 파장이에요. 미안해요. 동일한 파장이라고 쳤을 때 B가 C보다 속력이 느리대요. 자, 그래서 동일한 파장이에요. 근데 MB, VB 그 다음에 MC, VC를 봤는데 C가 좀 더 빠르네. 그럼 B가 당연히 더 커야지 운동량이 동일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B가 C보다 작다라는 말 애초에 맞지 않는 말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금방금방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16번입니다. 이 역시 또 3학년 그거기 때문에 그냥 가도록 할게요. 자, 단색광 P를 매질 A와 B 경계면에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켰을 때 P 일부는 굴절한답니다. 자, 굴절한다 이 말 전반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A와 C에서는 얘가 전반사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전반사 되기는 조건이 뭐가 있냐면 조건 첫 번째 반드시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빛이 이동하더라. 그 다음에 입사각이 그렇죠. 임계각보다 커야 되더라. 이렇게 돼야 되네요. 임계각보다 커야 되겠더라. 이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세타는 A와 C 임계각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기하학적으로 쓰면 되겠죠. 기하학적 방법으로 입사, 반사, 세타로 갖고요. 이렇게 엇각 형태로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엇각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엇각 맞잖아요. 엇각 이렇게 놓고 보면 동의각 형태가 될 거예요. 예, 여기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인계각보다 크니까 네, 전반사를 당연히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배워서 힘들다고요? 바로 마지막 페이지는 여러분들 모두 다 배운 내용이에요. 네, P의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굴절률이 네, 지금 보면은 P의 속력은 A가 B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하나 더 볼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법선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각도, 이 각도는 세타보다는 더 크겠죠. 딱 봐도 크잖아요, 지금. 네. 딱 봐도 크기 때문에 P의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란 말, 굴절률이 크다란 말은 작다란 말과 동일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 C를 코어로 사용한 광섬유. 자, 코어와 클레딩이라는 이런 광섬유 구조가 있습니다. 코어와 클레딩이라는 광섬유 구조가 있는데 굴절률이 코어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굳이 따지게 되면은 C를 코어로 한다. 지금 A와 C가 전반사했다라는 이야기는 C가 굴절률이 더 작다라는 말이죠. 당연히 더 작아요. 그리고 B도 A보다 굴절률이 작은데 문제는 동일한 세타라는 조건에서는 B가 굴절이 C가 전반사했기 때문에 굴절률은 C가 더 작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C의 굴절률은 B의 굴절률보다 작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해서 코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클레딩이 돼야 되고 여기가 코어가 돼야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광섬유 절대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7번 나왔죠?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원래 2페이지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였는데 이번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그만큼 어렵게 나올 만한 파트가 없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P에 대해서 별 AB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0.9C로 우주선 Q로 스쳐 지나갔을 때 여기서 꽝꽝 하면서 폭발을 한답니다. 자, 이 상대성 이론은 2학년도 배웠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P의 관성계에서 AB가 폭발할 때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같은 거리를 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기억은 동시에 도달한다는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억은 무조건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먼저 볼게요. 지금 AP 같고요, BP 같거든요. 이렇게 얘가 지금 Q는 이 길이를 그냥 봅니까? 움직이면서 봅니까? 움직이면서 본다. 근데 지금 속력이 얘나 동일하기 때문에 수축 비율은 어떨까요? 동일하더라. 그래서 디귿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아, 그걸 크다가 아니라 같다죠. 같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디귿 나가리죠. 미안해요. 디귿 나가리 치고 이렇게. 남은 건 니은이 맞냐 틀리냐예요. 실제로 요즘 트렌드입니다. 니은이 뭐냐면 기역과 디귿은 저거예요. 당연히 그냥 계산할 줄 알면 되고 상대성이랑 특징을 알면 되는데 니은은 동시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동시성. 그러니까 뭐냐, 내가 볼 땐 동시인데 네가 볼 때 동시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폭발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폭발. 그림 여기서 폭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빛을 내면서 폭발하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사방팔방 흩어질 거예요. 자, 질문 드릴게요. 지금 P 입장은 당연히 동일하게 본다라고 기억이 됐다 했거든요. Q 볼게요. Q. 자, Q가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Q가 볼 때는, 자, Q가 볼 때는 B의 빛을 먼저 볼까요? A의 빛을 먼저 볼까요? Q가 볼 때는 B의 입장에서 먼저 보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얘는 빛을 다가가면서 볼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Q가 볼 때는 B가 A보다 먼저 폭발한다면 맞는 말이죠. 왜냐? 이 빛을 먼저 볼 거기 때문에.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문제 풀릴 문제예요. 계산 문제 안 나와요. 상대성 이론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18번 갈게요.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와 B의 크기가 각각 F, 4F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대요. 자, 실로 연결된 AB는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하다가 실이 끊어졌답니다. 그리고 또 따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림 나는 B를 속력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볼 거. 지금 자, A와 B는 이렇게 위에 거는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얘들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 속력이 같다는 말, 다르다는 말. 같다는 말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는 A나 B나 속력이 동일하단 말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지금 속력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자, 1차 함수입니다. 얘는 당연히 무슨 운동한다? 등속도 아니잖아, 이 양반아. 속력이 기울기가 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죠.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여기 보세요. 여기 봤을 때 합력의 크기가 얼마인지 합력의 크기. 합력 3F죠. 자, 3F인데 자, 여기 1kg B 질량 모르기 때문에 그냥 놓고 봅시다. 1 플러스 M으로 놓을게요. 자, 끊기 직전 가속도 크기 얼마인데요? 가속도 크기 이 가속도 크기 얼마예요? 여기 2분의 1죠. 좋습니다. 2분의 1입니다. 자, 이제 아래 동네 가보자. 아래 동네. 아래 동네 지금 이게 B의 속력이랬기 때문에 B 볼게요. B 요렇게 돼 있습니다. B 요거예요. 자, B의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4F가 되겠죠. 4F가 될 거고요. 자, B 질량 아까 M이라 넣었고 가속도 얼마라고 놨어요? 가속도 얼마야? B의 가속도는 두 칸분의 두 칸이기 때문에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연립해서 풀어주면은 M 값도 나오고 F 값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겁니다. 넘길게요. 6F가 될 거고, 이렇게. 6F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봅시다. 아이고, 귀찮다네. 4F는 M, 6F는 M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F는 2분의 1이 될 거고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나도 지금 내가 내 답을 확신을 못합니다. 지금. 네. F는 2분의 1이 될 거고, M은 2kg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볼게요. B의 질량은 3kg 아니에요. 2kg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쉽게 구했거든요. 니은과 이것은 에어컨을 좀 틀고 들어갈게요. 자, 니은 보면은 3초일 때 A의 속력을 물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F 값을 구했어요. 2분의 1 뉴턴이라고 구했습니다. 2분의 1이라고 구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요 밑에 거 요 동네 봐, 요 동네, 요 동네만 봐, 요 동네, 요 동네만, 여기만. 자, 요 동네 A의 R자인 크기는 얼마예요? A의 R자인 크기 얼마야? 2분의 1입니다. 좋아요.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게요. 윗동네. 윗동네 볼게요. 합력 아까 3F라고 했거든요. 윗동네를. 2분의 3뉴턴 여기가 이제 2kg이라고 구했어요. 이렇게. 2kg이라고 구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가속도가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가속도 구했어요. 여기 질량 구했어요. 얘 R자임 크기 얼만데요? 크기. 2분의 1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 위에 거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위에 쪽은 R자인 방향이 어느 방향? 오른쪽이고 밑에 거는 R자인 방향이 어느 방향? 양쪽이 말이 되냐고 이 양반아. 끊어졌잖아 밑에 거는. 왼쪽이죠 왼쪽. 왜냐하면 힘을 왼쪽으로 주고 있잖아. 실이 끊어지고 난 뒤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볼 거예요. 이제 여기에. 자, 지금 A와 B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기울기로. 근데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지금 R자 힘의 크기가 위나 A의 입장에서 위나 아래나 같아요 달라요? 같다. 질량도 같기 때문에 뭐도 똑같을까요? 그러면 가속도도 똑같아요. 근데 가속도 방향은 위에 동네 아래 동네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지. 그래서 가속도는 동일한데 반대 방향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줘서 너무 편해요. 이런 문제 풀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풀기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를 줘놨거든요. 그래서 B는 힘은 왼쪽으로 주곤 있지만 실제로는 오른쪽 아직까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대충 그립시다.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 가속도 동일하죠. 그리고 이렇게 대칭 상태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볼게요. 이제 3초일 때 A의 속력. 예, 요 지점이죠. 절반 되겠죠? 맞는 말이에요. A와 B 사이 거리는 4초일때가 3초일때 2.5m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어 계산해야죠. 요거는. 예. 다시 볼게요. 4초일때 3초일때보다 2. 자, 4초일 때 보세요. 와, 뒤에는 심한 난리 났다. 자, 4초일 때는 저거 좀 잠깐만요. 좀 이쁘게 그려보자. 4초일 때는 요 넓이가 되겠죠. 요 넓이. 요 넓이고 3초일 때는 요 넓이에요. 요렇게. 아이고 안 보인다. 다른 색깔 없나? 보라색 거보다. 3초 요 넓이거든요. 빼주면 됩니다. 그냥. 예. 맞잖아요. 넓이 빼주면 되죠. 이렇게. 차이. 이거는 계산하기 좀 많이 귀찮아요.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주황색 같은 경우는, 자, 주황색 같은 경우는 바로 해볼게요. 자, 1에서 4 차이는 3이죠. 그리고 걸린 시간은 2초기 때문에 2초분의 2분의 1 하게 되면은, 네, 나눠지면은 3m가 될 거고요. 이렇게. 3m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동네, 보라색 동네는요, 걸린 시간은 1초인데 차이가 1.5예요. 여기에 2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얼마냐? 구하긴 했는데, 네, 4분의 3 나오거든요. 둘의 차이는 2.5가 아니라 2.2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얍삽하게 짭실하게 문제 내는 거 역시 이 동네 주특기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예요. 자, 그림과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BC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양전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제로고요.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랍니다. 그냥 적어놓고 봅시다. 얘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제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로.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거는 저 말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데 한번 해보자고. 자, 요 상황에서 지금 양전화 A가 받는 전기력이 제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로다. 자, 만약에 만약에 자, 플러스가 있어요. 자, 빨간색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 공간이 있고 바깥에 초록색 공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셋 중에 고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전화를 하나 놓을 거야. 양인지 음인지 모르겠다. 전화를 하나 톡 놓을 거예요. 힘을 안 받는 동네는 요 셋 중에 무슨 색깔 동네일까요? 힘을 안 받을 동네, 받지 않는 동네, 어느 동네예요? 힘을 안 받는 동네, 여기서 무슨 동네일까요? 중간, 그러니까 무슨 색깔? 빨간색 동네가 되겠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라도 상황은 똑같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적어도 B와 C는 같을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플러스처럼 이렇게 반대 방향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 일단 가능성 두 개도 압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봤더니 지금 B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대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자, 그 만약에 B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B가 초록색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라면은, 자, A가 B를 밉니까, 당깁니까? A가 B를 밀어요, 당겨요? 민다. C는 B를 어떻게 해요? 당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이쪽으로 힘받겠네. 근데 문제는 요걸 했기 때문에 반대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가능성은 끝났어요.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 줄여볼게요. B는 운전하다. 맞는 말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가 같은 크기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같은 크기래요. 자, 같은 크기인데 만약에 자 볼게요. if 만약에 자 A와 C가 전화량이 같아요. 지금 같은 거리인데 전화량도 같단다. 그러면 B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전화량이 같으면은 B는 모르기는 전화량이 같고 전화량이 똑같고 거리가 같은데 지금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A는 B를 밉니까 당깁니까? A는 B를 어떻게 해요? 당긴다. C는 B를 밀
그럼 A는 B를 당기고 밀지 않자 당기잖아 이 양반아. 근데 지금 거리가 똑같다고 나와 있어 분명히 같은 거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전화량도 똑같대요. 서로 같은 거리에 같은 전화가 당긴다는 이야기야. 그럼 B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같은 거리 같은 크기만 당기기 때문에 B는 원래 어떻게 돼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실제로는 어디로 움직인다고? 실제로 어디로 움직인다고요?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전화량이 같지 않다란 말이 되겠죠, 당연히. A가 클까, B가 클까, 그러면은. 왼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디가 더 커야 돼요? A가 더 크겠죠. 그래서 전화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 아니죠. A가 C보다 더 크게 되겠죠. 니은 나가리, 이렇게. 꼭 찍고 나면은 꼭 마지막 갈림길에서 고민하게 하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QA가 더 크대요. 더 크대. 자, 아까는 이랬어요. 잠깐 좀 지우고 좀 지워볼게요. 자, 숫자 계산을 최대한 안 하고 하는 거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분명히 A가 C보다 크다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A가 C보다 크다 그랬어. 그리고 여기는 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려놓고. 자, 원래 A가 힘을 안 받는데요. 안 받는데.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서. 다시 시작은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인데 이렇게. 자,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여기 보세요. 만약에 지금 봐봐요. 요 상황에서 아까 A가 힘을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C의 입장에 놓고 볼게요. 만약 요 상황이라면은 C는 전기를 받을까 안 받을까? 지금 요를 어떻게 되냐면 지금 펜 보세요. 잠깐만 펜을. 자, 펜 이렇게 카메라 보세요. A, B, C라면은 이렇게 뒤집은 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자, A, B, C였던 게 이제 C, B, A로 바꿨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뒤집는다 한들 맞잖아요, 지금. 자, 뒤집은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만약에 전화량이 같다면 C 전기를 받을까 안 받을까? 힌트는 여기 있어요. A가 작용하는 전기력은 제로예요. A는 힘을 안 받는데요. 만약에 전화량이 똑같다면은 뒤집어도 전기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겠죠, 당연히. 안 받아요. 거울이잖아. 안 받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A가 전화량이 더 크다 그랬거든요. A가 더 크대 지금. 더 크기 때문에 C를 더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A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는 있겠다. 그래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아니다? 아니다. 플러스 X 방향이 되겠더라.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기억만 정답입니다. 왜 C가 플러스인지 설명 한 번 더 부탁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얘기했잖아요. 자,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에 이거는 알겠지. 요 동네는 알겠죠. 이거 알면 됐어요. 끝났어요. 네. 자, 적어도 얘가 이거거나 요거거나 뭐냐 이게 이거거나 이거거나잖아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봐봐요. 지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놓는다면은 A는 B를 밀어요. 근데 C는 B를 또 당겨요. 그럼 얘는 B가 분명히 전기력 방향이 마이너스 X라든지 플러스 X로 가잖아.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능성이야, 가능성. 예. 소거시키면 돼요. 가능성 소거시키면서 논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네. 눈아픕니다. 용수철이 4개나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옆에 거 공간이 남거든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할 겁니다. 문제를 볼게요. 문제 자체가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천천히 보자고. 그림 가와 같이 용수철이 동일하답니다. 동일한 용수철 A가
A, B가 연직선상 X만큼 떨어져 있대. 자, 요 X만큼 떨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대요. 나는 가에 A를 D만큼 압축시키고 질량 M인 물체를 올려놓았더니 물체가 힘의 평형 이름을 정지했답니다.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 한 문장에서 모든 게 끝납니다. 기억하세요. 그림, 나가 이 문제를 푸는 모든 키포인트예요. 농담 아니라 진짜로. 모든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모르면은 기억, 니은, 이거 못 풀어요. 설명도 못 해요. 자, 그 다음에 다는 나에서 D, 2분의 D, 아니, 2D만큼 압축시켰다가 가만히 놓았답니다. 이렇게. 라는 다의 물체가 A와 분리되는 B를 압축시킨 모습 나타낸 거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문제, 이게 읽으면서 풀면 되는데, 일단 나가 무엇을 뜻하는지 보고 볼 거예요. 자, 나 노란색 쳤거든요. 자, 이 노란색 쳤는 그 뭐냐, 요 줄에서 정말 키포인트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게 존나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뭘까 여기서? 노란색 줄에서. 굳이 말하면 두 개예요. 예. 평형과 정지.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힘의 평형이고 정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요 물체 M은 뭐 받고 있어요? M은 기본적으로 어떤 힘을 받고 있다? 중력 받고 있어요. 근데 정지했다는 이야기는 윗동네에 다른 힘이 작용했는데 이 힘이 뭘까요? 윗동네 다른 힘 뭘까요? 네, 고맙습니다. 탄성력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너네 교과서에 탄성력 개념이 빠졌는데 없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했는데 별 수 없더라고요. 네, 탄성력은 F 이꼴 KX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X가 아니라 D만큼 압축됐기 때문에 KD가 되겠죠. 이게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고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F 이꼴 mg는 kg 해가지고 용수철 상수 k는 네 mg 나누기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기억은 맞게 가는데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요 2번이 더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은 원래 용수철은 A가 평형점이야. 이렇게 A가 평형이에요. 근데 지금 중력이 작용하는 M이 중력이 작용하는 요 입장에서는 여기가 또 다른 평형점이란 이야기입니다. 평형점. 그러니까 오리지널 평형점은 여기인데 지금 M이 물체를 놓았을 때 여기가 중력과 같이 작용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동네의 평형점은 요 지점이란 얘기예요. 요 지점.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용수철 생각해봐요. 용수철. 용수철에서 이렇게 당겼다 놓을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은 어느 지점일까요?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 어디예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평형점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여기만큼 압축시켰다가 팽 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탱 하고 나왔을 때 당연히 또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늘어났어요.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크다라는 말은 운동 에너지가 크대요. 운동 에너지 크다라는 말은 속력이 제일 어떤 지점이에요? 얘들아, 쉬운 질문은 최대인 지점 당연하겠죠. 그럼 속력이 최대가 되는 용수철의 지점은 어딜까라는 거예요.
압축점은 아니, 압축점은 속력이 제로잖아요, 여기가. 여기 속력이 제로죠. 여기서 탁 놓을 거니까 제로예요. 어디가 속력이 가장 최대가 되지? 이거 배웠어, 너네. 참고로. 이 상황에서 일정하게 되려면 A가 제로가 돼야 되겠죠. 압축된 길이가 없는 지점. 그게 뭐냐면은 평형점이죠. 평형점. 요거. 이 지점. 자, 식 다 까먹었지 벌써. 네. 평형점에서 당연히 저겁니다.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는 탄성력만 있는 게 아니라 중력도 같이 있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평형이래요. 그러면은 이 나 지점이 바로 자연스럽게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에요. 왜? 그냥 평형점이 아니라 그냥 평형점 A가 평형점이야. 그래서 아 당연히 A가 속력이 제일 빠르겠다 싶었는데 중력과 같은 동네 같이 작용할 때는 여기가 평형점이라잖아. 왜? 그러니까 힘의 평형이 이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문제풀이의 키포인트는 요 나가 무엇을 뜻하느냐를 찾는 거예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클래식하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문제 푸는 인간들이 없거든. 요즘 시대는. 옛날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형점이다. 그래서 이걸 묻는 문제가 뭐였냐면 요거예요. 운동에너지 최대값이 얼마냐 묻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에서 운동에너지 값을 묻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답만 까고 갈게요.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놓고 좀 작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가장 최대로 압축시킨 요 아래 달을 볼게요. 다. 가장 아래 지점, 용수철을 D에 ED만큼 갔기 때문에, D에 ED만큼 갔기 때문에 2분의 1의 K의 9D의 제곱이 되겠죠. 자, 챙겨 놓습니다. 놓아요. 자, 요 라를 볼게요. 라를 봤더니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일단 용수철만 갖고 볼게요. 용수철만. 동일한 용수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2분의 1의 K에 4분의 1 D의 제곱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뭐냐? 아랫단에서 D, ED, D, X의 2분의 D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올라가겠죠. 왜냐면 일단 높이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일단 높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ED, D, X의 2분의 1 포텐셜 에너지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MG에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3D의 2분의 D이기 때문에 2분의 7D가 되겠죠. 그리고 X만큼 올라갔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풀어주면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뭐가 나왔냐면 이거 요거 용수철 관계 나왔죠. 그래서 MG를 없앨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쓰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KD를 집어 넣어주면 될 거고요. 네, 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 식 잘 풀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 좀 치환을 해서 풀 거예요. K의 D제곱을 얘를 2로 놓고 풀게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가보자.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보고 바로 갈게요. 어떻게 했냐면은 네, 9D는 미안해요. 9E는 4분의 1 E 플러스 그 다음에 7E에 더하기 이게 어려운데 네 어떻게 되더라? 자, 여기 내가 적어 놓은 거 없나? 네 적어 놨네요. 네 x분의 2d의 2가 됩니다. 이거는 산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지금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저는 시간관계나 풀어놓은 거 좀 보면서 좀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해서 넘어가게 되면 2 빼기 4분의 2니까 얼마냐? 4분의 7인가요? 네 이렇게 되거든요.
없앨게요. 없애면 x는 네, 계산을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느낌이. 예. 계산을 뭔가 잘못했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네. 네, 계산 뭐 잘못했다 지금. 네. 계산 뭐 잘못했어요. 답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네. 뭔가 좀 잘못됐어요. 네. 어떻게 되지? 네. KDX. 아씨 어렵다 이거 진짜. 짜증나. 그다음에 이렇게 되네요. 네. EX 뒤에 E 이렇게 되나? 네. 뭐 그렇다고 해요. 네. 미안해요. 솔직히 말 계산 진짜 못합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되겠지, 그래?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안 되면 힘들어. 네. 맞네요. X는 8분의 7D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D,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힘낼 거 없고요. 네. 어. 계산 꼬이면 다들 이래돼요. 나는 그다음 풀어준 사람이니까 이렇지. 시험장에서 이러면 힘들어, 니들이. 네. 맞고요. 자, 이제 이거죠. 이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지점 나라고 구했거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기 요식이 있잖아요. 요식이 응용 버전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다해서 나로만 넘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2분의 1 K의 9D제곱. 저렇게 힘들다, 진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꼴 뭐냐면은, 자, 여기서 2D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MG의 2D.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처음 용수철에서 자 처음에서 지금 D만큼 떨어졌다고 돼 있죠. 이게 D만큼 떨어졌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의 KD의 제곱 여기에 운동 에너지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죠. 해서 넘겨주면은 이렇게 넘겨줄게요. 4KD의 제곱. 근데 KD는 아까 MG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뭐냐? 4mgd는 2mgd 플러스 운동에너지 크기가 2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산수. 네. 그래서 사실 20번 문제가 진짜 제대로 된 계산 문제. 근데 이 계산을 문제를 사실 여러분의 계산만 하라면 쉽거든요. 계산만 따지면 쉬워요. 왜냐하면 서류 하면 되니까. 근데 이 계산 과정을 끌어내기 위한 그 밑바탕 작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게 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게 오리지널 평형점은 A지만 중력과 같이 놀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또 다른 평형점이 되면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점이 되겠더라라는 거를 구한 다음에 구한 다음에 식을 세우시면 되지 무턱대고 그냥 막 해버리게 되면 사실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내년 다음 교재 쓸 때는 이 내용을 반드시 추가를 해야 되겠어요. 네. 탄성력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추가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 대응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20번 문제 다 풀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2학년 문제보다 더 짧게 풀었거든요. 지금 조금 보니까. 네, 여기서 볼만한 문제는 18번 괜찮아요. 18번 문제 괜찮고요. 그 다음에 네, 19번도 그러니까 4페이지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돈을 쓴 티가 납니다. 가장 멋있었던 문제 14번. 네, 14번 문제. 얘는 연력학 문제 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3점짜리 문제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는 다 봤던 문제들이에요. 옛날부터. 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3학년 6월 모의고사 해설 다 끝내겠고요.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